정수기의 말, 유리창의 밤. 본 이야기는 실화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아찔하지만 안전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부엌, 안방, 산책길 댓글에 남겨주시면 마음 담아 하트 꾹 눌러드릴게요. 사모님이 여행을 떠난 날 밤 회장님의 손이 제 손목에 닿았을 때 그 온도가 제 피부에 각인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두 그림자가 겹치는 순간 제 인생의 투명한 벽에 금이 갔습니다. 저는 장은아, 56, 윤혜가의 집을 10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그 봄 저녁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모님이 정수기 앞에서 물을 따르다 멈췄을 때 컵을 쥔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톱 밑에 희미한 분홍빛까지 사라지는 것이 보였죠. 은하 씨, 이 얘기는 회장님께 절대 비밀이에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공기를 타고 제 귓가에 닿았을 때 저는 싱크대를 잡은 제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테인리스 표면이 차갑게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크셔서 내가 힘들어요. 사모님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녀가 내뱉는 숨결에서 은은한 제스민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보다 진한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향이었죠. 나이 들수록 더 무서워졌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제 손에서 행주가 미끄러졌습니다. 싱크대에 톡하고 떨어지는 소리. 그 작은 소리가 대저택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쿵 귀 안쪽에서 울리는 지나치게 큰 박동. 사모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갈색 홍채 안에서 작은 두려움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유리창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대형 유리창은 낮에는 정원을 비추고 밤에는 실내를 반사했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회장님이 복도를 걸어오시면 그 그림자가 유리창에 먼저 나타났죠. 넓은 어깨, 고든 등, 느리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 회장님은 71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목덜미의 힘줄이 셔츠 깃 위로 살짝 드러났고 팔을 들어 넥타이를 풀 때마다 어깨 선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제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은하 씨, 오늘 커피가 유난히 좋네. 회장님의 칭찬에 제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귀 끝에서 시작된 열기가 목덜미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컵을 정리하며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디오에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플라이 미 투 더 문이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색소폰 선율, 스탠드 조명이 만드는 둥근 빛의 테두리.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 손가락이 매듭을 푸는 움직임, 목선이 드러나는 순간 대저택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더 무겁고 더 끈적하고 더 전기를 띄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뺨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님의 눈과 마주쳤죠. 유리창을 통해서 1초, 2초, 그분이 먼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가만 살짝 올라간 아주 작은 미소. 그런데 그 미소가 제 가슴까지 내려와 앉았습니다. 며칠 뒤 사모님이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사흘밤, 출발 전날 오후 비서 장윤비가 선물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프라다 쇼핑백에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녀는 식탁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은하 이모.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사모님이 정수기 얘기를 하시더래요. 회장님이 너무 강하시다고. 윤비는 대충 웃어 넘겼지만 그 웃음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희으하고 짧게 끊기는 웃음. 의미심장한 침묵. 조심하세요, 이모. 이 집은 유리로 만들어진 집이에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 시계의 초침 소리, 정수기에서 물이 정화되는 작은 기계음, 평소라면 듣지 못했을 소리들이 모두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발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쿵쿵쿵 불규칙하고 빠르게. 밤이 왔습니다. 집엔 둘뿐이었습니다. 스탠드 조명이 둥근 빛을 거실 바닥에 깔아놓았습니다. 그 빛의 경계선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 저는 그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선을 넘는 방법에는 보통 침묵이 먼저 온다. 저녁 8시 회장님이 거실 유리창 앞에 서 계셨습니다. 창밖은 어둠이었고 유리는 거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뒷모습이 유리에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넓은 등, 허리에 걸친 벨트 라인, 주머니에 반쯤 넣은 한쪽 손. 저는 커피 잔을 정리하러 가까이 갔습니다. 은하 씨, 회장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1미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리, 셔츠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섬유유연제 향과 그 아래 깔린 남자 특유의 채취. 10년 동안 묵묵했지. 고맙네. 회장님의 시선이 제 손목으로 내려갔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은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무의 압력이 만든 테두리 그 경계를 따라 피부가 살짝 부풀어 있었죠. 회장님이 손을 뻗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 끝이 제 손목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손가락 끝의 온도,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 거칠지 않은 손질된 손톱, 손가락 지문의 미세한 융선이 제 피부를 따라 움직이는 감각. 힘들었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울림. 그 울림이 공기를 타고 제 귀에 닿을 때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저는 말실수를 했습니다. 회장님도 힘드시잖아요. 사모님은 피하시고. 공기가 멎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공이 확장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홍채의 어두운 갈색 안에서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정수기가 그 얘기를 했다고?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아프지 않은 하지만 확실한 압력. 제 맥박이 그분의 손가락 아래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회장님도 느꼈을 겁니다. 제 맥박을. 은하 씨.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존칭이 붙어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존칭이 없었습니다. 더 낮고 더 가깝고 더 솔직한 목소리. 그 순간 돌아갈 수 없는 다리가 제 뒤로 무너졌습니다. 말보다 먼저 다가온 건 온도였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제 손목에서 팔뚝으로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옷감 위로. 블라우스 소매의 얇은 면직물을 사이에 두고도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물음표가 그분의 눈동자에 있었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하지만 간절한 물음. 저는 답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고개를 아주 작게 한번 끄덕였습니다. 턱이 1cm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회장님의 다른 손이 제 허리에 닿았습니다. 허리 라인을 따라 손바닥이 펼쳐졌습니다. 5손가락이 제 옆구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앞쪽에,
나머지 손가락이 뒤쪽에. 그 감촉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회장님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 이마가 회장님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셔츠의 직물, 다림질이 잘 된 빳빳한 면, 그 아래로 단단한 근육, 나이를 믿을 수 없는 탄력, 호흡할 때마다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가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감각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코끝에 닿는 회장님의 채취, 은은한 애프터 쉐이브 로션 향, 그 아래 깔린 피부 냄새, 손바닥이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는 감촉, 위에서 아래로, 척추를 따라 리드미컬하게. 유리창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 우두두 작지만 분명한 소리, 스탠드 조명의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조명갓을 통과한 빛이 은은한 호박색원을 바닥에 그렸습니다. 우리는 그 빛의 테두리 안에 서 있었습니다. 은하 씨,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귓가에서 숨결이 제 귓볼을 스쳤습니다.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 그 공기가 귓속으로 들어와 고막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눈썹의 결, 눈가의 잔주름, 코끝의 모공, 입술의 선,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회장님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게, 짧게, 도장을 찍듯. 그 다음은 눈썹, 눈꺼풀, 뺨, 턱선, 한 곳 한 곳,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마지막으로 입술, 처음엔 조심스럽게, 묻듯이, 그 다음엔 조금 더 깊게, 확인하듯이. 저는 회장님의 셔츠를 움켜쥐었습니다. 주먹에 직물이 구겨졌습니다. 단추가 손바닥에 눌렸습니다. 유리창에 우리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겹쳐진 두 실루엣, 하나가 되어가는 윤곽선. 그날 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 저는 앞서갔고 회장님은 뒤따라왔습니다. 제 발꿈치가 카펫에 닿는 소리, 뒤에서 들려오는 회장님의 발소리, 더 무겁고 느린 박자.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켜져 있어서 희미한 푸른빛이 바닥을 따라 흘렸습니다. 객실, 제가 쓰는 방이 아닌 게스트룸. 문을 열었습니다. 경첩이 삐걱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방 안은 더 어두웠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반달. 그 빛이 침대 시트에 사선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장님이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잠금 장치 소리. 그 소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선언. 회장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체구. 제 앞에 섰을 때 회장님의 얼굴은 달빛에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나? 물음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아니요. 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에 닿았습니다. 첫 번째 단추. 손가락이 단추 구멍을 더듬었습니다. 약간 서툴렀습니다. 그 서투름이 오히려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풀렸습니다. 작은 소리, 똑 단추가 구멍을 빠져나오는 소리. 두 번째, 세 번째, 블라우스가 벌어졌습니다. 쇄골이 드러났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그 시선이 피부 위를 더듬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블라우스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팔을 타고 손목까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후두득 작은 소리.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온도 차이. 하지만 곧 회장님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손바닥. 그 온기가 어깨에서 팔로, 팔에서 손끝으로 번져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감각은 더 밝아졌습니다. 회장님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쇄골로, 입술 끝에 촉촉한 감촉, 숨결의 온기, 때때로 혀끝이 피부를 스치는 감각. 저는 작게 신음했습니다. 목 안쪽에서 나오는 소리, 억누를 수 없는 소리. 회장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괜찮은가? 다시 묻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대답 대신 회장님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단추를 찾는 손가락이 서툴렀습니다.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회장님의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피부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놀라울 만큼 단단한 가슴, 복근의 윤곽, 호흡할 때마다 오르내리는 리듬. 저는 손바닥을 펼쳐 회장님의 가슴에 올렸습니다. 체온, 심장 박동, 쿵쿵 제 손바닥 아래에서 뛰는 심장. 회장님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침대로 갔습니다. 무릎이 매트리스에 닿았습니다. 시트의 차가운 감촉. 하지만 곧 우리의 체온으로 따뜻해질 표면. 균열의 확산과 선택.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객실 침대. 시트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베개에 머리카락 자국.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자기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시트에, 베개에. 저는 손을 뻗어 그 자리를 만졌습니다. 미지근한 온기. 창문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회색빛 여명. 정원의 나무들이 실루엣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구겨진 블라우스. 손가락이 단추 구멍을 찾는데 어젯밤보다 더 떨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목에 희미한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입술이 닿았던 자리, 손가락이 눌렀던 자리. 저는 스카프로 그것을 가렸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탁 위에 붉은 립스틱 자국에 머그컵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컵. 여행 떠나기 전날 아침에 쓰셨던 컵. 제가 설거지하는 걸 깜빡했던 겁니다. 립스틱 자국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선명한 빨간색. 입술 모양 그대로 찍힌 흔적. 저는 컵을 들어 물에 담갔습니다. 미지근한 물. 세제를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스펀지로 문질렀습니다. 립스틱이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에서 회장님이 내려오셨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 네이비 블루 정장, 다림질이 완벽한 셔츠, 넥타이가 바르게 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은하 씨. 예, 회장님. 목소리가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더 무겁고, 더 촘촘하고,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 때 나는 기계음. 위잉 일상적인 소리. 하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커피를 따랐습니다. 잔에 부어지는 검은 액체.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회장님이 잔을 들었습니다. 후회하나?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도. 회장님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목젖이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후회보다 앞선 감정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피부가 기억하는 온도, 그리고 배신이라는 이름의 무게. 사흘 뒤 사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 제스민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진하고 달콤한 향, 사모님 특유의 향. 은하 씨, 사모님이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의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손톱은 프렌치 네일로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핸드크림 향이 났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숨을 쉬어요. 그 말이 칼보다 아팠습니다. 칼은 한 번에 베지만 그 말은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웃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는 그런 웃음. 편히 쉬세요, 사모님. 사모님은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행 가방을 끄는 소리, 달그락달그락 바퀴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 저는 거실에 남아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창문 세정제를 뿌렸습니다. 푸쉬하는 소리, 스프레이가 유리에 닿아 투명한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행주로 문질렀습니다. 원을 그리며 유리가 깨끗해졌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거기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지만 유리는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투명하지만 단단한 벽. 그날 오후 비서 장윤비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부탁이에요. 회장님 식단표. 봉투를 열었습니다. 타이핑된 식단표. 아침, 점심, 저녁 메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메뉴 밑에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밤엔 담백하게. 무리 금지. 사모님의 필체였습니다. 둥글고 단정한 글씨. 하지만 글자 끝이 살짝 흔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얇은 메모가 한 장 더 들어 있었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펼쳤습니다. 정수기 버튼, 온수는 잠깐 꺼주세요. 정수기, 사모님의 암호.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정수기를 봤습니다. 은색 패널, 3개의 버튼, 냉수, 정수, 온수. 온수 버튼이 빨갛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꺼졌습니다. 온수 기능 정지.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사모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을 뿐 정수기라는 사물을 통해, 온도라는 은유를 통해 저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지지 마세요. 될 수 있으니까. 저녁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서재 문을 노크했습니다. 톡톡. 들어오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는 책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가죽 장정의 냄새, 책장을 가득 채운 책들, 창가의 독서 램프가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안경을 벗고 손으로 눈을 비비고 계셨습니다.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앉게.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가 제 무게를 받으며 작게 삐걱거렸습니다. 침묵.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똑똑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은하 씨, 회장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하네. 명주가 눈치챘을지 모르겠어. 알고 계세요. 사모님은.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정수기 메모를 보내셨어요. 온수를 끄라고.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턱선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군.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후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숨. 그럼 그만둘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정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나무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난 은하 씨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된 기분이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듣는 떨림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명주와는 그런 게 없었네. 나이 탓도 있고 서로 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은하 씨를 만나니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주도 지켜야 해. 그 사람도 내 사람이니까. 둘 다 지키는 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은 늘 가운데에 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저였습니다. 주말 창고를 정리하라는 사모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하 창고는 어둡고 차갑습니다. 형광등을 켰습니다. 치지직 불안정하게 깜빡이는 빛.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저는 마스크를 쓰고 상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장부, 영수증, 사진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고무줄이 삭아서 만지자마자 끊어졌습니다. 톡! 사진들이 흩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회장님, 30대로 보였습니다. 지금보다 날렵하지만 이미 단단한 체격. 그 옆에 사모님,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다른 여인, 얼굴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뒷모습만 나온 사진들, 긴 머리, 날씬한 체형, 사진 뒤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흐릿한 볼펜 글씨, 명주는 모른다. 손글씨가 회장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네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했습니다. 회장님에게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사모님 모르게 누군가를 만났던 시간이, 저와 똑같은 위치에 있었던 누군가. 저는 사진들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 옆 작은 방에 파쇄기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넣었습니다. 쩌걱쩌걱. 파쇄기가 사진을 씹어 삼켰습니다. 종이가 가늘게 찢어져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조각났습니다. 몸이 분해되었습니다. 과거가 가루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넣었습니다. 쩌걱. 그 소리는 동시에 현재의 비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사모님이 정수기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 철철 흐르는 물. 사모님이 컵을 들었습니다. 정수기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온수 버튼이 꺼져 있었습니다. 은하 씨, 예, 사모님. 온수 말고 미지근하게요. 사모님이 정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컵에 담겼습니다. 지나치면 될 수도 있으니까. 사모님이 제 쪽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동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 용서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직접 말하지 않겠다는 것. 네, 사모님. 저는 컵에 물을 받아 건넸습니다. 사모님이 컵을 받는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미세한 진동. 컵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사모님은 물을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계단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놓인 컵을 봤습니다. 입술 자국은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립스틱을 지우고 오셨던 겁니다. 월요일 아침 세탁실. 빨래 바구니를 뒤지다 회장님의 셔츠를 발견했습니다. 흰색 셔츠. 깃이 더러워진 것. 냄새를 맡았습니다. 섬유유연제 향. 땀 냄새. 그리고 다른 향. 제 샴푸 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리카락이 회장님 셔츠에 닿았던 겁니다. 향이 배었던 겁니다. 사모님의 향수와는 다른 향. 구별되는 향. 저는 당황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셔츠를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중성세제를 평소보다 많이 넣었습니다.
섬유유연제도 2배로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위잉 물이 채워지는 소리, 드럼이 돌아가는 소리. 하지만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더 밝아 보이세요. 식탁에서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회장님이 머뭇거렸습니다. 포크를 든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운동을 조금 하고 있네. 좋아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사모님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금지예요.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정수기 쪽을 봤습니다. 온수 버튼은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비서 윤비가 제게 물었습니다. 은하 이모, 집안 공기가 달라요. 뭐가 바뀌었죠? 주방에서였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전달하러 왔을 때, 달라요? 뭐가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긴장감이 느껴져요. 회장님도 사모님도 이모도. 윤비의 눈동자가 제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유리창처럼 투명한 눈. 너무 투명해서 제 얼굴이 비칠까봐 두려웠습니다. 날씨 탓 아닐까요? 요즘 습하잖아요. 그런가? 윤비는 의심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무언가 쓰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금요일 밤 회장님이 또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열어둔 채로 회장님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뒷모습, 넓은 어깨가 창밖 어둠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은하 씨,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앉게.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죽이 제 무게를 받으며 푹 꺼졌습니다. 벽시계가 똑똑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 그늘, 입가에 주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와 마주보는 위치. 은하 씨, 그날 이후로 난 매일 살아났네.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주와는 오래전부터 그런 게 끊겼네. 서로 피했지. 나도 요구하지 않았고 명주도 거부했고. 손을 들어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런데 은하 씨는 날 다시 남자로 만들어줬어. 저는 대답 대신 손을 뻗었습니다. 책상 너머로 회장님의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한 손, 거칠지 않은 손, 하지만 떨리는 손. 하지만 회장님의 눈동자에 사모님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명주를 버릴 수는 없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야. 어렵게 여기까지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미안하네. 아니에요. 저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저도 알고 시작한 거예요. 침묵. 시계 소리만 틱톡 틱톡.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 개의 진실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그만합시다. 회장님,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말하고 나니 숨이 통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회장님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따뜻한 압력. 저는 다른 손으로 회장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카락.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머리카락의 촉감.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그 밤 유리창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이 갔습니다.
금간 유리는 빛을 다르게 굴절시킵니다. 해진 어둠은 시간과 함께 빛에 스며 사라지는 법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6시, 알람, 기상, 세수, 커피 내리기, 회장님의 아침 식사 준비, 토스트, 계란 프라이, 과일, 사모님의 아침 차, 페퍼민트 티, 꿀 한 스푼, 점심 장보기, 마트, 신선한 야채, 생선, 저녁 준비, 설거지, 세탁, 정리.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회장님과 복도에서 마주치면 우리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고하네.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과, 감사, 작별. 사모님은 예전보다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온수 버튼은 여전히 꺼져 있었지만 사모님은 더 이상 정수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지나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살아있던 계절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목의 붉은 자국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배신의 기억? 네, 있습니다. 후회?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만으론 삶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저는 더 정성스레 집을 돌보았습니다. 더 곱게 걷고 더 단단히 선을 그었습니다. 정수기의 온수 버튼은 여전히 꺼져 있습니다. 사모님은 미지근한 물로 목을 축입니다. 저는 그 컵을 닦습니다. 회장님은 가끔 창밖을 봅니다. 먼 곳을 보는 눈빛.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리창의 금. 그것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햇빛이 들 때 그 금을 통과한 빛이 무지개를 만듭니다. 상처는 때로 아름다움이 됩니다. 그게 나이 들어 배우는 평온의 기술이었습니다. 온도 약속 감정이 뜨거워질수록 말은 미지근하게. 지금은 미지근하게 말할게요. 정수기 암호 곧바로 말하기 어려운 주제는 사물 암호로 합의. 예, 오늘은 온수 OFF. 유리창 체크 매주 한 번. 둘이서 거실 유리창 닦기. 비친 표정을 함께 확인하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파쇄기 의식 후회되는 말싸진 메모를 함께 파쇄하며 지나간 건 지나가게 의식 치르기. 호흡 478 잠들기 전 함께 3세트. 나이 들수록 숨이 믿음을 대신합니다. 오늘 밤 온수 버튼 OFF 챌린지 해보실래요? 감정이 뜨거워질 때 서로에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미지근으로 가요. 실천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다음 이야기의 가장 빠른 초대장입니다. 1년 후, 회장님이 정원을 거닐고 계십니다. 사모님과 함께 두 분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유리창 너머로,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칩니다. 주름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평온합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모금 마십니다. 달지도 쓰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 다음 화 예고. 물컵이 먼저 식을 때, 욕망이 들끓을 때 바로 꺼내는 3문장. 지금 내 반응은 사람이 아니라 자극이다. 나는 선택을 미룰 자유가 있다. 이 21초 뒤에 내일의 내가 산다. 사모님은 정수기 탓을 했고 저는 온도 탓을 했습니다. 사실 탓한 건 우리가 두려웠던 진실이었죠. 유리창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이 갔습니다. 금간 자리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이 숨을 쉽니다. 정수기의 온수 버튼을 끄는 것.
그건 사과이자 약속이었습니다. 너무 뜨겁게 타오르지 않겠다는